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8일 목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경주뉴스 함께 생각해보자, 이런 뉴스 브리핑인데요. 오늘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각 5시 50분입니다. 이제 오늘 수능 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났을 테고,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6개 고등학교에서 우리 경주 지역에도 오늘 학생들 시험이 있었습니다. 1685명, 남학생이 835, 여학생이 850, 이런 6개 학교 73개 시험장에서 있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3일째 연속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시립합창단 신임 지휘자 공모 그와 관련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경주포커스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의 담당 국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만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담당 과장이 문화예술 과장인데 잘 안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담당 과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담당 과장은 오늘 관외 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경주시 밖에 출장을 갔다고 해서 담당 팀장은 오늘 또 휴가고 연가고, 그래서 이 추가 취재는 하지를 못했는데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8명 중에 어제까지 보도해드렸던 것이 이제 매일신문, 서라벌신문, 그리고 노컷뉴스 요 3개 언론이 보도를 했고 했었는데, 어제까지 보고해드렸던 것이 34명으로부터 8월 달에 경주시가 이제 공고를 냈고, 여기에 응시한 34명으로부터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 합격자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 선정되신 분이 문제가 아니고 96년부터 2014년까지 19년, 18년 동안 경주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신 분, 그리고 2014년이니까 7년 전에 이제 그만두셨다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제 선임이 되셨다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당시 한 17년, 18년 동안 만으로는 한 17년 6개월인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 기간은. 창단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8명 중에 3명이, 한 사람은 이분이 대구의 한 음대 교수로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동료 교수이고 심사위원장이, 또 2명은 사제지간인, 이분이 이제 교수할 때 제자인 것으로 심사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8명 중에 3명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너무 잘 가깝게 지내는 인연이다. 이게 이러면은 통상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제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경시에서는 몰랐다고 해명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원래 초부터 음악계에서는 이번에 낙점설이 공공연히 돌았다. 이건 낙점설이 돌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자체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심사위원이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이제 있는 분들이 5명 중에 3분이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심사는 보통 지원자 면접이 끝나면 모든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자기 채점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채점 결과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상식인데, 개별 채점표를 경시가 받아가가지고 나중에 이 점수 결과를 공개를 한단 말이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이 점수를 공개했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실제 이제 34명이 응시를 했고, 그 중에서 32명이 이제 개별 면접에 참여를 했으면, 면접을 한 심사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채점을 하는 그거는 통상적으로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심사를 할 때.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채점표를 받아가서 추후에 점수를 공개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실기 전형 없이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인데, 저는 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게 2020년 전임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2020년 8월 31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이 신임 지휘자, 올해 지휘자를 뽑겠다고 공고를 한 것은 원래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날 경시에 공고를 하고 9일 5일까지 공고를 하고 원서 접수를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리고 면접 전형을 10월 6일 날 했고 합격자 발표를 10월 29일에 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왜 1년 동안이나 그러면 시립합창단 이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올해 선임되신 분이 올해 8월 만에 교수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교수를 해도 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겸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집 요강에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거를 1년 동안이나 공석으로 두었다가 이렇게 했을까? 그 응시 자격 요건에 보면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당해 총학장의 겸임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있는데, 그런데 1년 동안이나 공석으로 뒀다가 원래 8월 달에 이걸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오비 1합격으로 혹시 이분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기다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심사위원 아까 현장에서 채점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로 또 요거는 내일 이제 우리 문화예술 과장이 오시면 제가 더 물어봐야 될 이야기고요. 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배수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 점수가 1위부터 5위까지의 그 채점표 8명에 대한, 이 상위 8명에 대한 그 점수표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그 부시장이 운영위원장인데 여기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1위하고 2위하고 점수차가 10점이 넘고 월등히 1위가 높았다. 그리고 2등부터 5등까지 점수차는 10점이 채 나지 않는 점수차인데 1위하고 2위의 점수차는 10점 이상이 날 정도로 월등하게 이 1등이 높았다. 여기에도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분들이 월등하게 점수를 높게 준 것 아니냐. 이러면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더 의심을 가질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짙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이 채점표를 경시가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함께 물어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내일 추가로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내일 방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일단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측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심사위원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순위 집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신문 보도인데요. 면접 참여자가 32명이나 됐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해명을 하는데, 이제 저는 더 물어볼 것이 왜 1년 동안 공석으로 뒀다가 이렇게 공석을 두었는가, 이 문제 하나 하고, 점수차가 실제로 그만큼 날 수가 있는가. 1등하고 2등하고 점수차가 12점이나 나고 2등에서 5등상은 점수차 조밀하게 10점 차 이내가 점수가 나는데 2등하고 5등까지는 왜 1등하고 2등은 그렇게 점수차가 났을까? 혹시 채점표를 공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채점 결과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볼 생각입니다. 내일 후속 보도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는 어제 경주의 한 대형 유치원 200명 이상의 원아들 그 전체 진단검사를 한다고 경시가 애를 먹었다. 그리고 추가 확산이 나오면, 아이들이 나오면 또 아이들 돌봐야 되는 어른들도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코로나19 우리 경주에서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만, 이건 전부 다 이 어린이들과는, 유치원 어린이집과는 무관한 확진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 작년 2월 달 이후에 누적 확진자는 1165명이 됐고요. 11월 달에는 오늘까지 54명째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 백신 접종률은요,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1차 접종이 어제 195명 증가를 하면서 19만 9,500명, 그래서 79.08%, 접종 완료가
어제 307명이 증가되면서 19만 281명, 경시 인구의 75.3%. 그리고 지금 추가 접종이 지금 고위험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656명이 추가 접종 받으면서 3차 접종, 추가 접종 부스트샷, 우리 경주 시민 중에 모두 그 3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은 5,600만 6명이라고 하고요. 이 관련해서 오늘 추가로 소식,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은 좀 더 단축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추가 접종을, 기존에는 추가 접종 간격은 맞은 시점으로서 6개월이 지나야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최대 4개월만 지나도 추가 접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니까 4개월로 단축한다는 소식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추가 접종 간격은 기존에 6개월,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맞은 데서 6개월이 지나야 이 추가 접종을 하던 것을 이제 넉 달만 지나도 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든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요거는 넉 달로 단축을 했고요. 50대 연령하고 우선 접종 직업군, 군인, 경찰, 소방, 이분들은 또 6개월에서 5개월이만 지나도 이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50대도 이제 5개월만 지나면, 제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맞았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존에 접종 완료 6개월 후에 시행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델타 변이 유행, 또 등등 그 신규 확진의 증가라든가, 또 중증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접종 간격을 좀 앞당겼다고 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사전 예약 시기가 다가오면 개별적으로 그 문자를 통해서 대상 여부 및 사전 예약 방법을 안내한다고 하니까, 개인이 너무 내가 5개월 지났는데 맞아야 된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고 안달하고 이리 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건 이제 신문으로 보도를 하기에는 조금 좀 못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 현업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어제 그 교육청에 우리 등록되는 언론사가,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십 명에게 한 유치원 교사가 신청한 그 경력 증명서를 언론사로 잘못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다 까맣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해당 그 교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근까지 근무한 유치원, 그리고 상벌사항 이런 것까지, 퇴직 사유와 상벌사항, 이런 중요한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될 개인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주교육청이 이거 나가자마자 어제 1분 뒤에 바로 메일이 잘못 갔습니다, 이 민원인에게 가야 할 메일이 잘못 갔다, 이 통보가 왔었고, 우리 기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 바깥으로 돌릴 일은 없는데, 오늘 재차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서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 중에 실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발송됐다, 이 해당 유치원 교사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신중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삭제를 하고 삭제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서 나가버린 이 교사 입장에서는 수십 명에게 기자들을, 최소한 우리 경주시청에 등록된 기자가 7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출입 기자가, 경주교육청도 아마 메일을 그 정도 숫자를 보냈다고 하면 이 담당 교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그 주민등록 번호, 주소, 경력, 어디 유치원 근무했고, 어디 근무했고, 의원 면직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좀 재발 방지를 경주교육청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신중하게 뭐 엄중한 사태로 인지를 하고 있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밝혔는데, 글쎄요, 이게 단순 실수일 수도 있겠죠. 주소를 대량으로 뭐 메일이라는 것이 아차 하나, 우리가 전자문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하나 잘못 조작해도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하여튼 글쎄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지켜볼 일이다 싶긴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엄청난 일이 뭐 단순히 개인의 실수라고 믿습니다. 실수겠지만 이런 실수는 정말 좀 일어나서는 안 될 실수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 일인데요. 경주포커스가 오늘 사진뉴스로 보도를 한 건데, 이 황성공원 시립도서관 밑에 가보면 6.25 전쟁 월남전 참전 그 군인들을 기리고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겠다라면서 참전자 명예선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포업사무소도 있고 뭐 이런 6.25 전쟁 참전자 명예선양비는 기존에 한 경주시 13개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한 곳으로 모으고 흩어져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월남전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죠. 월남전 참전자 추모까지 여기다 같이 넣어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자 명예선양비를 이 시립 황성공원에, 이게 전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선양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 한국전쟁에 참여한 16개 나라의, 이게 2017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이 선양비가 2017년에 완공을 했고, 올해 작년부터는 여기에서 6.25 참전 뭐 유공자회, 전후회 이런 보훈단체들과 함께 경주시가 매년, 올해는 11월 5일 날,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주랑희 시장이 인사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또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의 공훈을 기리는 이런 행사도 11월 달에 열리고 있고, 원래는 11월 5일 날 이렇게 열렸습니다. 주랑희 시장도 11월 5일 날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오늘 이런 행사가 있었다, 노병의 뭐 찌렁찌렁한 목소리, 이분들의 그 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회와 함께 이런 소식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던데요. 이렇게 이제 이현주랑 시장의 11월 5일 페이스북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렇게까지 했고, 또 그러면서 초라한 선양비와 주변 환경을 보수 정비했고 영영하게 헌화 분양도 했다, 이런 사실까지도 페이스북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수단체들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특히 유엔군 소속으로 우리 한국전쟁 초기에 참여했던 전세계 16개국 나라들 매년 우호 행사도 하고, 또 그 나라의 기념비도 조성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보수 인사들이 워싱턴 가면 제일 먼저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무덤에 가서 대통령도 가고요.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백신이나 이런 것도 나오면 가장 먼저 줘야 된다 할 정도로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좀, 이게 2017년에 이게 만들어졌고, 앞에 요렇게 6.25 참전 16개 나라의 나라명, 그 나라에 해당 국기를 이렇게 새겨서 그 나라를 고마움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로 해두고 있는데, 이게 제가 2017년에 제보를, 사실 그때도 요 뒤에 가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그 추모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취재를 가면서 발견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밑에 사진이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에 이게 경시가 3억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이 선양비를. 거기에 아프리카로 되어 있던 것을 어제 제가 시립도서관에 취재를 가면서 배시 좋고 해서 한 번 더 가봤던데, 그때 아프리카로 되어 있던 게 여전히 아프리카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가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원래 또 경시가 돈을 한 1380만 원 들여서 앞에 계단도 좀
이 위치가 좀 삐뚤하게 되어 있던 것을 바르게 설치하고 주변에 수목도 좀 정비도 하고 여기 위에 꼭대기에 지구본하고 비둘기도 새롭게 이 비석 꼭대기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준하기 시장도 올해 보수 정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요 맨 꼭대기 부분에 비둘기하고 지구본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서도 앞에 6.25 참전 국가들의 16개 나라, 미국, 호주, 뭐 영국 이렇게 쭉 터키 적어놓고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로 고쳐진 게, 이게 4년 전에 2017년에 만들고 올해 또 손을 안 댔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1,300만 원이나 들여서 계단도 바르고 하고 지구본도 만들고 비둘기도 만들고 하면, 그러면 담당자들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나요?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몰라서 그냥 아프리카 대륙 이름을 적어놔도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찾아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1950년 9월 달에 전투조종사 중심의 공군 826명 파견했고, 전쟁기간 동안에 34명이 전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쪽에 들어가 보니까. 그건 자체하고라도 그 나라의 고마움들을 기억하자 이러면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나라 이름이라도 제대로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나라가 얼마나 많나요? 아프리카 대륙에. 그걸 국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달아놓고는 이렇게 이름은 아프리카라고 해놓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경주시가 맨날 국제도시다 그러고 한 번씩 또 외교관들도 관광 때문에 자주 많이 오기도 하고 하는 도시이기도 한데, 시장이 또 모시고 가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전했는 거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 조형물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켜놓고 밑에 아프리카 써놨는 거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정말 이건 몰랐나 싶어서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 잘못 표기된 걸 지금껏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올해 보수공사를 했으면서 여기 현장에 나가도 뭐 지구본하고 이제 위에 비둘기 만들어진 거 그것만 확인했나요? 아니면 막 이런 거는, 이것도 예전에 보니까 보다 훨씬 좀 닦고 깨끗하게 만들었던데 그냥 무신경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걸까요? 그래서 좀 신경 쓰는 김에 쓰면 제대로 하자라는 의미로 이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준공을 하고 현장에 나가봤으면 이걸 과연 모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현장에 가도 아프리카가 뭐 이렇게 뭐 지나갈 수도 있겠죠. 아이고, 하여튼 좀 고치기 바라고요. 이게 4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로 참 그대로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뭐 맨날 뭐 전쟁 군인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보수당이 국힘이고 그 소속 시장이고 그 밑에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왜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나요? 다음요. 이게 이제 경주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사실은 농업 쪽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동안에 이제 시험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도 많고, 왜 어떻게 보면 그 농업 쪽에 종사하는 공직자 또는 뭐 농업단체들의 큰 하나의 수건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신농업 혁신타운 오늘 드디어 내남면 상신리에서 착공식 가졌습니다. 뭐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다양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인데 217억 원 투입을 해서 2023년 말까지 땅이 무려 21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3721 한 3만 평 조금 안 된다는 소리인데, 스마트 농업교육센터,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아열대 농업관, 작물별 시험 재배포, 이게 이제 전에 막 농업기술센터 쪽에 말씀드려보면 떨어져 있어서 하여튼 애도 먹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식량 작물이라든가 과소, 채소, 사료작물 이런 다양한 작물별 시험 재배포도 한 곳에 다 들어서고, 이게 이제 최양식 시장 때 이게 첫 설계를 했죠. 2016년 7월 달에 시작이 됐고 했는데 이제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업무동하고 농업연구동, 약간 토양검정실이라든가 농산물 안전부서, 요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죠.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 경주시에서는 농업인들의 하여튼 농업 공무원들도 그렇고 큰 수건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됐다는 것이고, 석장동 대학가 원룸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사업, 이게 경찰청에서 한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경주경찰서가 선정이 되면서 경주시 원자력 환경공단,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경주경찰서 4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 것인데, 이쪽에 원룸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감들이 있고, 그래서 CCTV, LED 보안등, 안심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범시설물, 또 외벽에도 특수 형광물질, 소공온도 조성하고 해서 이렇게 좀 더 밝고 이렇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한 8달 동안 해서 이렇게 오늘 완공이 됐다고 경주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21일부터는 차세대 전자 여권이 색깔도 다르고, 그죠? 여러 가지 좀 내구성도 보안도 더 강화가 된 이런 차세대 전자 여권을 21일부터 발급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경시가 20억을 들여서 그 기존에 구축이 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갱신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경시에서 그 기존 상하수관로 1546km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가 있는데, 이제 좀 더 20억을 들여서 좀 더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런 도로 지하시설물 공사하다가, 저는 서울에 KT 공사하다가 뭐 서울에 그쪽 구 전체가 KT가 통신망이 뭐 불통된 적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효율적인 지하 공간 관리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경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뉴스 중에 좀 눈에 띄던 뉴스가요, 이거 아까는 그 경주교육청 이야기는 했던 것이고, 부산의 남구청장이네요. 부산의 남구청장은 오늘 오전에 수험생 한 명이 그 시계를 안 갖고 왔다, 이래서 곤란해하는 걸 보고, 앞에서 뭐 수능 시험 잘 쳐라, 이제 구청장들 내년에 선거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응원하러 이래 나가 있다가, 이 박재범 부산시 남구청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이렇게 벗어서 학생에게 줬답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전달할까요? 해드릴까요? 아침에 들어가면서 고마워하면서 물으니까, 내가 구청장이다, 신경 쓰지 말고 시험 대박이나 나라, 이렇게 격려했다고 오늘 실시간 뉴스, 가장 많이 읽은 뉴스에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우리 경주에도 현재까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특별한 일 없이 무사히 시험을 쳤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 중에는 수능을 뭐 내년에 2번 쳐서 이제 잘 나온 성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그 공약을,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는 분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시험을 쳐서, 그리고 이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이 사실은 서열화되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임금차가 또 많이 나고 하는 현실에서 참 가혹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은 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보내놓으면 정말 가슴이 짠하고, 아침에 라디오 들을 때도 보니까 뭐 서울 쪽에서 나오는 라디오는 보니까 아침 일찍 이제 그 교통체증 때문에 일찍 이제 학교 고사장 근처에 가서, 제가 오늘 새벽 6시인가요? 이때 그 CBS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부터 버스에서 대기하면서, 참, 그 성형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그 라디오에 사연 올리는 그 수험생의 어머니도 있고 이렇던데, 하여튼 참, 전 국민 올해도 한 50만 명, 전체가 한 5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럼 부모님까지 2명 잡아도 150만이 마음을 조인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 가지 좀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좀 세월이 좋아지면서 좀 나아지는 세상으로 가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표는
오늘 그 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표인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 이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서 12월 9일까지 선거일, 대통령 선거는 내년에 3월 9일이니까 선거일 전 90일, 그러니까 12월 9일까지 이 사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들이 이 90일 전까지 사직을 해야 되니까 12월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사직을 해야 된다는 걸 안내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그걸 위반이 돼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면 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직을 하면 복직도 제한이 됩니다. 6개월 선거 끝나고 6개월 이내에는 종전에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중대장급에서의 간부 통리반장은 그런 그 제한 규정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됐을 때는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내일은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경주포커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